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통장 협박 사건이라고 이제 알려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은 글 작성자 A씨는 갑자기 특정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은행뿐만이 아니라 본인 명의 모든 계좌가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은행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니 특정 뱅크 계좌에서 HE942라는 이름으로 15만 원의 아주 애매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불명의 돈이 들어왔고 보이스피싱 범죄 계좌로 등록이 돼서 동결이 된 것인데요. 조사 결과 알고 보니까 이 통장 협박범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자가 관련된 계좌 모두에 대해서 신고를 하니까 그 계좌도 동결이 되게 된 것이죠. 일명 이 통장 협박이라고 불리게 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인데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이 HE942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접촉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계좌 동결을 풀고 싶으면 150만 원을 입금하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소위 통장 협박이라고 불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좀 특수성이 좀 있는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이게 큰 피해를 안 입으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계좌가 범죄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데 당장 큰 돈이 오고 가야 되는 자영업자분이나 오늘 바로 결제가 되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는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1, 200만 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계좌를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협박에 자칫하면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기 범죄가 이게 기승을 부리게 된 계기가 역설적이게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고 손해금을 조속히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에 보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계좌가 있으면 해당 계좌를 좀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 협박범은 이 특별법을 최대한 악용을 해가지고 일반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이렇게 짜고 범죄 계좌에 쓰이게 한 다음에 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자기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했으니까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량한 사람의 계좌가 동결될 것을 알고 거기에 연락을 해서 이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억울한 자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범죄자 누명까지 쓰고 계좌도 동결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현행법상 이 동결을 또 바로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라면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이 되니까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건일수록 미리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예방을 하고 대처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범들은 경향이 한 번 응한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좀 의심이 되는 그런 협박이 있다면 절대로 소액이라고 해서 쉽게 응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문을 구하는 절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을 보면은 그런 계좌가 동결되었더라도 이의 신청을 해서 그 동결을 풀 수 있는 절차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몰릴 위험은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통장 협박범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본인을 몰아갈까봐 걱정이 돼서 돈을 주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그렇게 허투루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몰리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몇 가지 이제 대처법인데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모르는 돈이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면 바로 경찰에 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됐으니까 좋네 이러고 가만히 계시다가는 자칫하면 계좌가 동결되는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모르는 돈이 입금이 되면 신고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좀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본인의 계좌번호가 인터넷 같은 데 노출이 안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광고를 통해서 계좌번호가 노출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으로 보완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좀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조만간 이런 보완책들도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과학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선량한 분들이 너무 피해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억울한 일에 연루가 되더라도 당황하시면 더 큰 손해를
피해만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큰 피해 없이 또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상황에 처하시면 일단 빨리 신고하시고 주변에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면 아무 문제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든든의 황준선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또 다른 영상들도 저희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